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형 회귀 분석, 단순 선형 회귀 분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요. 자, 그러한 이제 회귀 모형, 단순 선형 회귀 모형 하에서 모수를 이제 추정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수 추정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간단하게 y는 베타 0 더하기 베타 1 xi 더하기 epsilon i와 같은 이제 관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런 모형을 수립을 이제 했을 때 주어진 자료로부터 결국 베타 제로하고 베타 1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추정을 이제 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베타 제로하고 베타 1이 얼마인지는 당연히 이 관측값만으로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측값을 토대로 베타 제로가 어느 정도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이제 하는 것이지, 베타 제로가 얼마다, 베타 1이 얼마다 라고 정확한 값을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모르는 어떤 미지의 직선이 있을 텐데요. 이 직선을, 즉, y는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 x라는 직선을 이제 회귀 모형, 단순 선형 회귀 모형에서의 이제 직선이라는 의미로 회귀 직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 표현으로 하자면 regression line이라는 표현을 쓸 텐데요. 자, 리그레션 라인 자체는 이제 모르는 라인인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관측을 하는 것은 어떤 미지의 점선으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나타내도록 하죠. 자, 미지의 리그레션 라인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관계로부터 얻어진 관측값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마도 이제 관측값이 이 직선과 어느 정도는 가깝지만 떨어지게 이런 관측값들이 이제 나올 텐데요. 관측값만으로는 이 점선에 해당하는 직선을 이제 알아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떠한 직선을 하나를 생각을 해서 이 직선이 회귀 직선이었다면 이 회귀 직선으로부터 이러한 관측값을 얻을 수 있었을까를 이제 생각을 해보다면, 이 직선이 만일에 회귀 직선이었다면 이 회귀 직선으로 대상이 되는 이 직선과 관측값들 사이의 오차, 차이가 비교적 크지 않았을 것인데요. 이 직선보다는 예를 들면 이 직선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오차가 적다고 한다면 이 직선하고 이 직선 중에서는 이 직선보다는 이 직선이 조금 더 점선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어떠한 직선을 하나를 생각을 하고 이 직선이든 이 직선이든 그 직선하고 관측값들 사이의 차이를 생각을 해서 그 차이가 가능하면 작게 되는 그러한 직선을 생각을 하고 그 직선으로 이 회귀 직선을 추정을 이제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자,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측값들이 여기 있다라고 하고요. 여기 점으로 표시되는 것이 관측값입니다. 자, 어떠한 직선 하나를 이제 생각을 해서 이 직선하고 이 관측값들 사이의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직선은 내가 원하는 회귀 직선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기울기하고 절편을 다음과 같이 B0, B1이라고 이제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주어진 직선이 하나 있을 때 이 직선을
로부터 어떤 관측값 사이의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직선에서부터 여기가 지금 x좌표 xi라고 한다면 이 직선에 의해서 지금 얻어진 이 점의 y좌표는 b0 더하기 b1 xi가 되겠죠? 자, 이게 지금 관측값인데요. 지금 잘못 썼죠? 자, 이것은 이렇게 쓰고요. 자, 그리고 실제 이제 관측값은 여기 있습니다. y좌표가.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이제 차이가 생기는데 그 차이를 di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을 편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제 각각의 관측값과 이 직선과의 이런 편차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즉 d1부터 dn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하나하나의 편차를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편차를 다 고려했을 때 그러한 편차가 어느 정도가 생기는가 하는 것을 고려하기 위해서 이런 편차들의 제곱을 다 더해 보겠습니다. 자, 그 값을 large D라고 이제 부르도록 하죠. 자, 이러한 이제 편차 제곱합이 작으면 작을수록 직선과 관측값들이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자, 그러한 이제 관측으로부터, 그러한 이제 사실로부터,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추정하고자 하는 미지의 회귀 직선은 여러 직선들을 다 고려해서, 즉 B0하고 B1을 모든 가능한 경우들 다 고려를 했을 때 직선을 이제 막 바꿔가면서 이러한 편차 제곱합을 계산을 해보고 그러한 편차 제곱합이 최소가 되는 그러한 B0하고 B1을 생각을 이제 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최소 제곱 추정법이라는 것이, 즉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B0, B1을 찾겠다. 그래서 그러한 B0, B1에 의해서 결정되는 직선을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회귀 직선에 대한 추정된 회귀 직선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최소가 되게 하는 B0를 우리가 베타 제로의 해시라고 부르도록 하고요. D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B1의 값을 우리가 구했을 때 그 값을 베타1 해시라고 표기를 하겠습니다. 자, 물론 베타 제로 햇은 베타 제로에 대한 일종의 추정치가 될 것이고요. 베타 1 햇은 베타 1에 해당하는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타 제로 햇이라고 썼고요. 그다음 베타 1 햇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베타 제로 햇과 베타 1 햇으로부터 y는 베타 제로 햇 더하기 베타 1 햇 x라는 직선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처음에 우리가 그 가설 회귀 모형 수립을 할 때 이러한 직선을 우리가 회귀 직선이라고 불렀는데, 최소 제곱 추정을 통해서든 여러 다른 추정 방법을 통해서든 이제 이 녀석은 이 회귀 직선을 이제 추정한 직선이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은 추정된 회귀 직선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때 추정을 할 때 편차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이제 방법을 적용을 이제 했을 때에 이제 추정된 회귀 직선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추정된 회귀 직선과 그 미지의 회귀 직선은 당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르지만 아마도 회귀 직선이 있었다면 그 회귀 직선은 그 편차 제곱합이 가장 작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이제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 것뿐입니다. 자, 그러한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 자료가 주어져 있을 때 지금 어떠한 직선으로부터 그 자료까지의 그 자료와의 편차를 생각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편차의 제곱의 합을 최소로 하는 방식을 적용해서 그 니즈의 회귀 직선을 이제 추정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편차는 다음과 같이 실제 관측값의 y값에서 어떤 주어진 직선에서의 y값의 차이가 편차가 되는 것이고요. 자, 최소제곱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여러 개의 편차들을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작게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편차 제곱을 다 더해 본 다음에 편차 제곱 합을 가장 작게 하는 B0하고 B1을 찾아서 그 값을 베타0, 베타1에 대한 추정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소 제곱법이라고 부릅니다.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쓰면 제곱을 해서 더한 것이 가장 작게 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B0, B1을 찾고 그 값으로부터 모수 베타0, 베타1을 추정하는 값으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면은 D라고 하는 것은 편차 제곱의 합인데요. 편차는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편차 제곱의 합은 자료가 지금 주어진 상태에서는 자, 이것은 이제 정해져 있다라고 보고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은 뭐에 따라서 달라지냐면 결국 내가 생각하는 직선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y는 b0 더하기 b1 x라는 이제 직선을 내가 생각하고 이 직선과 이 관측값들 사이에서 편차를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자료는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바꿔보는 것은 직선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즉 기울기를 바꿔보고 절편을 바꿔보고 그때마다 편차 제곱합이 정해지는 것이죠. 즉 이 편차 제곱합은 B0와 B1에 따라서 바뀌는 그러한 값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강조를 한다면 B0, B1에 따라서 결정되는 함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D는 이변수 B0, B1에 따라서 결정되는 이변수 함수로 우리가 취급을 하고 이 이변수 함수가 B0, B1 중에서 어떤 값을 가질 때 가장 작게 되는가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찾아내려고 합니다. 자, 최소제곱 추정량이라고 부를 건데요. 그 D를 가장 작게 하는 B0, B1의 값을 최소제곱이 되도록 우리가 하는 방식을 써서 베타0, 베타1을 이제 추정하는 값으로 쓰겠다라는 의미에서 최소제곱 추정량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최소제곱 추정량을 베타0 헷, 베타1 헷이라고 쓰겠다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즉 베타0 헷은 이 D를 가장 작게 하는 그런 B0, B1이 있을 텐데 그때의 B0 값을 베타0 헷이라고 표기를 하겠다. 즉 B0는 일반적인 그 직선의 절편을 나타내는 기호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B0가 여러 가지 값이 될 수 있는데 이 값이 최소가 되는 그때의 B0의 값을 우리가 베타0 헷이라고 부르고 이 베타0 헷을 베타0를 이제 추정하는 추정량이라고 생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사용한 방법이 제곱의 합을 최소가 되도록 하는 방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추정량을 정했기 때문에 최소 제곱 추정량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B1도 마찬가지죠. B1은
그 직선에 우리가 이제 다양한 직선들을 고려할 때 직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변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기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한 값이 여러 가지 값이 될 수 있는 경우들 중에서 b를 가장 작게 할 때의 b1 값이 있을 텐데, 그 값을 우리가 베타1 햇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베타1 햇을 물론 베타1을 이제 추정을 하는 그런 값으로서 최소 제곱 방법을 적용을 했을 때 추정하는 양이기 때문에 최소 제곱 추정량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최소 제곱 추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베타 제로를 베타 제로 햇으로 추정을 하고 베타 1을 다시 베타 제로에 대한 추정량을 베타 제로 햇으로 추정을 하고 베타 1에 대한 추정량을 베타 1 햇으로 추정을 했을 때 y는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 x라고 하는 회귀 직선을 우리가 아마도 어떤 직선일 거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 추정된 직선이 베타 제로 햇 더하기 베타 1 햇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은 회귀 직선인 것이고요. 이 녀석은 추정된 회귀 직선입니다. 자, 회귀직선과 추정된 회귀직선을 조금 구분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y라고 썼지만 여기서는 y가 아니라 y 햇이라고 보통 사용을 합니다. 즉, 추정된 회귀직선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제 y의 값, 직선에 의해서 결정되는 y 값을 y 햇이라고 보통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영어로 regression line을 이제 추정한 것이다. estimate 한 거다라는 의미에서 estimated regression line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최소 제곱법을 적용을 했을 때 이제 추정된 회귀 직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베타 제로 햇하고 베타 1 햇은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지 하는 계산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이변수 함수 d에 대해서 b0, b1 이변수 입장에서 최소가 되는 b0, b1을 찾아야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은 여러분들이 1학년 그 과정에서 일반 수학에서 다변수 함수의 최소값을 찾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적용을 이제 하는 것을 배웠었는데요. 자, 그러한 방법을 이제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d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변수 함수니까 이변수 함수 입장에서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다음과 같이 3차원의 이제 그림이 이제 그려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변수 b0, 두 번째 변수 b1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편차 제곱의 합의 값을 이제 높이 G축으로 해서 그림을 그린다면 뭐 적당한 모습이 나타날 텐데 뭐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값이 이제 최소값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이 최소값이 되게 하는 b0, b1이 어떻게 되느냐를 찾고자 합니다. 즉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 있는 값이 그 최소가 될 때 b0, b1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때 b0의 값이 지금 그 수평축, 수평축이래 첫 번째 변수, 그다음에 두 번째 변수가 지금 여기 있는데 첫 번째 변수에 해당하는 값을 우리가 베타 제로 햇이라고 불렀고요. 그 최소가 될 때 두 번째 변수에 해당하는 값을 베타 1 햇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한 거니까 결국 최소가 되는 이 값을 이제 주는 b0, b1의 값이 베타 제로 햇, 베타 1 햇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값을 이제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다변수 함수에서 여러분이 배운 것처럼 여기가 최소라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기가 극대 혹은 극소가 될 텐데 극대 극소가 되면 지금 이 그림에서와 같이 이 점에서의 그 탄젠트 플레인, 저평면을 생각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이제 그 밑에 있는 평면과 나란하겠습니다. 즉, 이 녀석의 이 점에서의 그레디언트 벡터를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즉 B0 방향으로 편미분한 것과 B1 방향으로 편미분한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이제 0벡터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그 B0 주고 미분을 하더라도 미분 값이 0일 것이고요. B1 쪽으로도 미분을 한 것이 0이 되겠습니다. 즉, 그것을 써보면 B0 변수 입장에서 편미분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베타01, 베타1, 베타0 헷, 베타1 헷이라는 그 점에서 편미분한 값이 0이 될 것이고요. 또 B1 방향으로 이 점에서 편미분을 한 것도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편미분을 했을 때 동시에 0이 되는 이 값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편미분을 해서 0이 되는 점을 찾기 위해서 D를 이제 편미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D를 이제 써보면 다음과 같이 B0, B1에 관한 함수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편미분을 해서 동시에 0이 되는 값을 찾기 위해서 우선 편미분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서메이션을 여러 개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개를 더한 것을 이제 미분을 하는 것이니까 각각을 미분한 다음에 다 더한 것과 같겠습니다. 즉, 이 밑줄 친 것을 B0만 변수로 취급을 해서 미분을 한 다음에 그것을 다 더하는 것과 같을 텐데요. 자, 이 밑줄 친 식에서 B0만 변수 생각을 한다면 결국 이 변수 입장에서 적당한 식이 있고 그것에 제곱이 되어 있으니까 미분을 하게 되면 연쇄 법칙을 적용해 보면 일단 제곱을 미분을 하기 때문에 2배의 이 값이 나오고 여기에 밑줄 친 것을 B0가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미분한 값을 곱해야 되겠습니다. 자, 밑줄 친 것을 B0만 변수라고 생각을 하면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될 것이고 이 값이 0이 되는 그러한 B0, B1을 이제 찾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B1 입장에서 편미분을 이제 하는 것도 비슷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연쇄 법칙을 써보면 일단은 제곱이니까 위에서 한 것과 동일하게 2배의 자기 자신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밑줄 친 부분을 이번에는 B1을 변수 취급해서 미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B1을 이제 미분해보면, B1 입장에서 미분해보면, 개수가 xi가 붙는 거죠. 마이너스까지 있으면 마이너스 xi가 붙습니다. 그래서 미분하면 B1 입장에서는 1차식이므로 마이너스 xi가 개수가 되므로 곱해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값이 0이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찾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마이너스 1이 곱해지나 플러스 1이 곱해지나 아니면 2가 곱해지나 2가 곱해지지 않으나 0이 되는 것은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을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yi 마이너스 b0 더하기 b1 xi가 0이 되는, 즉 합이 0이 되는 것과 동치가 되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1은 그냥 캔슬 시키고 이 식을 생각을 하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식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래에 있는 식에서도 2하고 마이너스 1은 캔슬을 시키고 난다면 yi 마이너스 b0 더하기 b1 xi xi가 곱해진 것을 다 더한 것이 0이다 라는 것과 동치가 되기 때문에 이 조건과 이 조건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B0, B1이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한 것처럼 B0에 대해서 편미분을 했었고요. 자, 그 식으로부터 앞에서 우리가 그 식을 얻은 것을 조금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식에서 우리가 처음에 이것이 0이다 라는 것과 동치라고 했는데, 자, 이것을 이렇게 이제 물론 쓸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을 이제 서메이션이기 때문에 각각을 이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으로 지금 서메이션을 따로따로 한 다음에 빼는 것과 같습니다. 즉, 자, 서메이션 안쪽에 지금 뺄셈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y들을 서메이션 한 거에서 b0 더하기 b1 xi를 서메이션 한 것을 뺀 것과 같은데, 그것이 0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을 이항을 하게 되면 이 식이 이제 도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쓴 것이 이 식인데요. 자, 여기 식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 식은, 자, i가 1부터 n일 때까지 서메이션 하는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줄여서 쓴 것인데요. 특별하게 그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 이 경우에 지금 여기는 x1, x2 이런 식으로 바뀌지만 b0는 항상 동일한 값입니다. 자, 그것이 n번 더해져 있으므로 서메이션을 좀 더 전개해 보면 n 곱하기 b0가 되고, 여기 있는 b1도 앞으로 나와 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y의 서메이션은 n 곱하기 b0 b1 곱하기 x의 서메이션을 더한 것과 같다 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얻을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b1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 다음에 이것도 비슷하게 이제 전개를 해보는데, 자, 한번 써볼까요? 자, 이게 지금 0이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게 전개하고 이렇게 전개를 하게 되면, 자, xi하고 yi를 곱한 것을 다 서메이션을 하고 빼기 다음과 같이 그 xi b0 더하기 b1의 xi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얘랑 곱하면서, 자, 따라서 그 이쪽을 이항을 하게 되면, 여기를 이항을 하게 되면 얻는 것은 x랑 y랑 곱한 것을 다 더한 것은, 자, 이 부분은 b0가 나가고 x들을 다 더한 거 곱하고요. 이 부분은 b1은 앞으로 묶어내고 제곱한 것을 다 더한 것과 같다 라는 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x 곱하기 y들을 다 더한 것은 x들을 다 곱한 것에 b0를 곱하고, x를 제곱을 한 것을 다 더한 것에다가 b1을 곱한 것과 같다 라는 식으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을 1번식, 이것을 2번식이라고 이름을 붙이도록 하고요. 자, 이 식을 조금 더 간단하게 표기하기 위해서 1번식을 양변을 n으로 나눌 셈을 하고요. 2번식도 똑같이 n으로 나눌 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n분의 서메이션 y가 생길 텐데요. y들의 서메이션 n분의 1로 나눈 것인데, n으로 나눈 것인데, 자,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y바라고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y1부터 yn들의 일종의 평균이 되는 것이죠. 표본의 평균. 그래서 y바라고 표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비슷하게 여기도 지금 n분의 1을 곱하면서
이러한 부분이 생길 텐데 이것은 x바라고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식은 양변에 n분의 1을 곱하면 y바 equal 여기가 b0가 되고요. 그다음 여기가 b1 x바로 바뀌겠습니다. 그래서 1번식은 조금 달리 변형해서 쓴 식이 다음과 같습니다. 자, 2번식도 마찬가지로 쓰는데요. 자, 여기 x랑 y랑 곱한 것에 이제 더하고 나서 n분의 1을 곱한 것은 이렇게 쓰겠습니다. 즉 n분의 1의 summation xi, yi는 이건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x 곱하기 y의 전체 바다 라고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그 앞에서 했던 x 바로 바꿨으면 되겠죠? x 곱하기 y의 전체 바는 여기가 n분의 1을 곱하면서 b0 x 바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그 x들을 제곱을 해서 다 더한 것을 n분의 1 곱한 것이라서 이거는 x제곱의 바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호를 서로 도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x제곱의 바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식과 2번식은 각각 이와 같은 형태로 바꿔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어보면 이와 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제 보면은 첫 번째 식의 의미하는 바를 생각을 그러니까 네, 첫 번째 식과 이제 두 번째 식에서 내가 궁금한 거는 이제 B0하고 B1이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원하는 거니까 결국 이 1번식과 2번식은 B0, B1에 대한 연립방정식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연립방정식에서 이제 B0, B1을 찾기 위해서 한 변수를 이제 소거를 이제 시키면 될 것 같은데 소거를 시키는 한 가지 방법이 자, B0의 개수가 1이고요. 여기는 B0의 개수가 X바니까 1번식에 X바를 곱한 다음에 2번식을 이제 빼게 되면 B0라는 변수는 사라지겠습니다. 즉, 2번식에서 1번식 X바를 곱한 것을 빼게 되면 자, 여기에 X바를 곱해서 빼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x 제곱한 거의 바 b1에서 빼기 1 여기를 지금 빼는 건데 x 바를 곱한 거니까 x 바 하나 있다가 하나가 더 곱해지니까 제곱이 생기죠. 그거 이제 b1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것이 자, 여기서도 원래는 x 곱하기 y 전체 바였는데 자, 그거에서 뭘 빼냐면 첫 번째 1번식에서 스몰 x 바를 곱한 거니까 얘하고 괄호를 좀 써서 좀 그 순서를 확실히 표기하자면 이 값을 빼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값이 서로 같습니다. 자, b1이라는 변수 하나만 지금 남아있고 b0는 이제 소거가 된 것이죠. 그래서 b1이라는 변수 앞에 붙어 있는 개수를 생각해 보면 이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이제 오른쪽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b1은 이제 이 값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쓴 식이 x 약간 좀 글씨가 뭐 깨끗하지는 않은데요. x 제곱의 바에서 x 바의 제곱을 뺀 것이 b1 앞에 있는 개수가 되고요. 그것이 x 곱하기 y의 바에다가 x 바, y 바 곱한 것을 뺀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B1은 이제 나눗셈을 하면 될 텐데요. 자, 이렇게 이제 나눗셈을 하게 되면 이제 값을 정할 수가 있을 텐데, 자, 이 녀석을 조금 다른 형태로 좀 표현을 하기 위해서 원래 우리가 썼던 x제곱의 바라는 이 기호가 의미하는 식을 생각을 해보면 n분의 1의
xi의 제곱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빼냐면 x바의 제곱을 빼는데요. x바의 제곱은 네, x바 자체만 일단 쓰죠. 네, 그냥 일단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전체 제곱이 되죠. 자, 그런데 그게 그 x제곱의 바에서 x바의 제곱을 빼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은 각각의 xi에서 x바의 n 것의 제곱을 다 더한 것과 사실은 같습니다. 자, 왜 그런지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 간단하게 그냥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요. 자, xi 빼기 x, 네, 지금 n이 네, 조금 이 식이 조금은 잘못됐네요. 네. 일단은 이거는 조금 이따 쓰도록 하고요. 네. 자, 요 식을 조금 간단하게 계산을 먼저 해보도록 하죠. 자, 이 녀석을 이제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보기 위해서, 자, xi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xi x바 더하기 x바의 제곱이라고 일단 제곱을 전개를 하고, 그러고 나서 서메이션을 적용해 보면 처음은 xi 제곱한 것의 서메이션 마이너스 여기에서 2배의 x반은 인덱스가 지금 i가 지금 생략이 된 거죠. 인덱스랑 상관이 없으니까 앞으로 묶어낼 수가 있고요. 그러면 xi의 서메이션이 이제 뒤에 곱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x바의 제곱은 인덱스 i와 무관함으로 계속 상수값이 더해지는 건데 i가 1부터 n개를 더함으로 더하기 n 곱하기 x바의 제곱과 같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은 그 앞에서 x바가 서메이션을 한 것을 n으로 나눈 값이므로 이 괄호 안에 있는 값은 n 곱하기 x바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i의 제곱에서 빼기 여기가 x바의 제곱에 2 곱하기 n이 붙어 있는데 그게 지금 뺄셈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n 곱하기 x바의 제곱이 덧셈이 되어 있으므로 n 곱하기 x바의 제곱이 뺄셈이 되는 것과 이제 동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이 값과 이제 동일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값이 동일한 것을 좀 정리를 좀 다시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방금 계산한 것은 xi 빼기 x바의 제곱인데요. 자, 이것을 간단하게 하면 xi의 제곱 마이너스 n 곱하기 x바의 제곱입니다. 자, 근데 사실 이 식은 처음 보는 것은 아니고 기초통계 1에서 아마 4장에서 두 변수 사이의 표본 상관계수를 우리가 이제 계산할 때 등장했던 그러한 식이기도 합니다. 이 식을 우리가 간단하게 표기하기 위해서 S의 더블 X라고 그 당시에 표기를 했었는데요. 그 표기법을 그대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기법을 이제 생각한다면 여기 있는 값은 x제곱의 바 빼기 x바의 제곱은 자, 이거의 의미가 첫 번째 것은 이 녀석은
제곱을 한 것을 다 더한 다음에 n분의 1을 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x바의 제곱이라고 일단 쓰죠. 자, 이것은 n분의 1로 묶으면 xi의 제곱 빼기 n 곱하기 x바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죠. 근데 여기가 얘랑 같고요. 그래서 여기는 n분의 1의 s의 더블 x가 되겠습니다. 즉, 분모에 있는 값을 n분의 s의 더블 x라고 쓸 수가 있죠. 자, 그것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s의 더블 x가 이 식을 이제 의미하는 거였으니까. 자, 비슷하게 분자도 우리가 좀 바꿔볼 수가 있는데요. 자, 자를 우리가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이 값을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것을 우리가 s의 xy라고 표기를 했었습니다, 예전에. 자, 그래서 두 가지 기호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왜 더블 x, 그다음 xy로 썼는지를 좀 기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죠? 자, x의 편차랑 x의 편차를 곱한 겁니다.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x의 편차랑 y의 편차를 곱한 거죠. 그래서 여기 x 곱하기 y가 쓰여진 것을 그것과 연관해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s 더블 x를 우리가 계산을 간단하게 하듯이 s의 xy도 계산을 간단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전개를 해보면 xi, yi 빼기 xi, y바 빼기 x바, yi 더하기 x바, y바 였고요. 자, 각각의 서메이션을 적용하게 되면 xi랑 yi 곱한 것의 서메이션 빼기, 자, 이 부분은 y바가 곱해지고 이 부분 서메이션 하는 게 생길 텐데 그 부분은 n 곱하기 x바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비슷하게 이 부분 서메이션 할 때 스몰 x바는 항상 일정한 값이 곱해져 있으니까 앞으로 묶어내도록 하고요. 자, 이 부분을 서메이션 한 것은 n 곱하기 y 바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계속 일정한 값인데 그게 1부터 n까지 반복되므로 더하기 n 곱하기 x바 y 바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곱한 것을 다 더한 것에서 지금 이 값과 이 값과 이 값을 보면 다 동일한 값이죠. 그런데 지금 앞에는 뺄셈이 되어 있고 뒤에는 덧셈이 되어 있으므로 남는 것은 n 곱하기 x바 y바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식도 사실은 이제 이 식과 연결을 이제 시키면은 동일한 형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가 더블 x가 되면 x들을 제곱을 해서 다 더하듯이 여기가 xy면 x랑 y랑 곱해서 더한다 라고 생각하고요. 여기가 더블 x일 때 x바를 곱하듯이 제곱을 하듯이 여기가 xy가 되면 x바랑 y바랑 각각을 계산한 다음에 곱하는 걸로, 그리고 n은 동일하게 앞에 붙어 있는 걸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그 형태가 동일한 형태라는 것을 금방 기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s의 xy를 계산을 간단하게 하면 이와 같이 주어지는데요. 자, 지금 분자에 있는 값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x 곱하기 y의 바 빼기 x바 y바였는데, 자, 이것의 의미를 보면 지금 앞에 있는 x, y 바의 의미는 x랑 y랑 곱한 것을 다 더한 것을 n분의 1을 이제 곱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x바 y바를 빼는 것인데, 자, n분의 1로 이제 앞으로 묶어낸다면 x랑 y랑 곱한 것을 다 더한 것에서 빼기 여기가 n이 곱해지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부분이 정확하게 여기랑 동일합니다. 그게 sxy죠? 그래서 그 분자가 n분의 1의 s의 xy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거죠. 이 부분이 s의 xy를 이제 간단하게 쓴 겁니다. 그래서 n분의 1이 동시에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캔슬을 하게 되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나누어지는 형태인데요. 이 부분이 그것을 이제 s의 더블 x분의 s의 xy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했던 것들 좀 정리해 보면 자료로부터 우리가 도입했던 기호들을 다시 한번 보면 x바는 x들을 다 더한 것을 n으로 나눈 것을 x바라고 썼고요. y바도 비슷하게 y를 다 더한 것을 n으로 나눈 것을 y바라고 썼고, s의 더블 x는 x들에서 x의 평균을 뺀 것, 즉 편차를 제곱을 한 것을 다 더한 것을 s의 더블 x라고 썼습니다. s의 더블 y를 우리가 쓰진 않았지만 비슷하게 s의 더블 y도 다음과 같이 y들의 편차를 제곱을 한 것을 다 더한 것을 s의 더블 y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과 같이 x의 편차와 y의 편차를 곱한 것을 다 더한 것을 s의 xy라고 쓰도록 하죠. 자, 일단 앞에서 했던 것들 중에 s의 더블 x를 좀 간단하게 하면 표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곱합에서 n 곱하기 x바의 제곱을 빼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계산을 했고요. 자, 비슷한 과정을 거치면 자, s의 더블 y는 x 대신에 y로 이름을 바꾼 것밖에 없으니까 이 식에서 x 대신에 y로 다 이름을 바꾸면 될 테니까 지금 보는 것처럼 y제곱을 다 더한 것에서 n 곱하기 y바의 제곱을 이제 빼는 것과 동일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방식으로 s의 xy도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을 했었습니다. 자, 그것도 여러분들이 형태를 쉽게 기억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형태가 유사하기 때문에, 즉 여기가 xy면 x랑 y랑 곱한 것을 다 더해서 여기서 더블 x인 경우에 xx를 곱한 것, 즉 x제곱을 다 더하고 y 곱한 것, 즉 y제곱을 다 더한 것처럼 여기가 xy면 x랑 y랑 곱한 것을 다 더한다 라고 이제 기억을 쉽게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n은 나오고 지금 여기가 xx일 때는 x바 곱하는 거죠. 제곱이라는 것이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xy니까 x바 y바 곱한 것을 생각을 하면 되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 형태를 이제 쉽게 기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x, y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계산을 한 것이 첫 번째가 최소가 되게 하는 이제 b0를 계산했는데요. b1을 계산했죠. 다시 볼까요? 자, 최소가 되게 하는 b1이 이렇게 된다. 즉 베타1 햇이 바로 sxy s의 더블 x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소가 되는 b가 최소로 할 때 b0 값은 어떻게 될까요? 자, 최소가 될 때 b1 값을 알았으니까 1번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b0가 얼마인지를 얻을 수가 있을 텐데요. b0는 y바 마이너스 x바 b1인데 지금 b1 값이 이 값이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베타 1 햇이라고 쓴다면 결국 b0가 이 값일 때 최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베타 제로의 햇이 y 바 마이너스 x 바 베타 1이 되겠습니다. 물론 베타 1 햇은 이 값을 써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최소 제곱 추정량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결과를 일단은 좀 먼저 확인해 보면, 자, 최소 제곱 추정량이 베타 1 햇은 S의 더블 X분의 SXY고요. 베타 제로 햇은 그 1번식의 그 베타 1 햇을 이제 대입을 한 값이죠. 그래서 Y바 마이너스 베타 1 햇 곱하기 X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최소 제곱 추정량을 계산을 할 때 지금 우리가 방금 취한 방법은 D라고 하는 편차 제곱 합이 B0, B1에 대한 이제 이변수 함수이기 때문에 최소가 되는 값이 있다면 그 점에서는 B0로 편미분을 해도 0이 되어야만 하고 B1으로 편미분을 해도 0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이제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최소가 되는 값이 있다면 앞에서 계산한 그 값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사실은 이 방법이 완벽한 방법은 아니죠. 왜냐하면 최소값이 있다면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한다라는 것이 성립하지만 무조건 그 편미분한 값이 0, 0이 나온다고 해서 최소가 되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이 경우에서는 그 최소값이 실제로 존재를 하는데요. 최소값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조금 다른 계산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는 최소값이 존재한다라는 가정하에서 그러면 그게 뭘까를 계산해 본 것인데 그것만으로는 최소값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장은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최소값이 정말로 존재한다. 그리고 그 값이 앞에서 계산한 값이다. 라는 것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 확인해 보는 이제 과정이 이것을 조금 그 이변수 함수 입장에서 완전 제곱으로 좀 바꾸면 가능한데 시간이 조금 다 된 것 같으니까 일단 오늘은 그 편미분을 통해서 최소 제곱 추정량을 계산하는 방법까지 하도록 하고요. 실제로 최소값이 존재하는지 하는 계산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